봅시다. 오늘 진행할 부분은 타이틀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너무너무 중요한 도형이죠. 중학교 과정까지는 부채꼴이 굉장히 사소한 거였는데 여기 삼각함수에 들어오면 부채꼴이 꽤나 중요한 놈이 됩니다. 꽤 중요합니다. 꽤. 그래서 부채꼴에서는 호의 길이하고 넓이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와요. 부채꼴을 보시면 반지름 R로 잡고요. 중심각 세타인데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습관적으로 이제 각도, 그러니까 60분법이라고 하는 뭐 45도, 30도 이런 거보다는 라디안을 이제 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얘도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그리고 호의 길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와서 L이라고 주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호의 길이에 대해서 봅시다. 호의 길이. 호의 길이. L에 대해서 구할 건데 호의 길이 L은 먼저 중학교 과정으로 먼저 볼게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원주, 그쵸? 원주 곱하기 360분의 그치 중심각. 근데 우리 지금 360분의 세타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세타는 라디안 값이고 얘는 60분법 각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부터 계산해 봅시다. 원주는 얼마예요? 반지름이 R짜리니까 2파이 R이 되는 거죠. 2파이 R 곱하기, 근데 이제는 라디안으로 쓸 거기 때문에 360을 라디안으로 마찬가지 쓸 거야. 360을 라디안으로 쓰면 얼마지? 2파이. 기억해? 파이가 얼마야? 180이야. 그러니까 얘는 2파이가 오는 거죠. 거기에 세타가 붙는 거예요. 따라서 2 파이 딱 죽으니까 결국 얘는 얼마? R 세타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입니다. 그런데 중심각이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그리고 얘는 우리 학원 학생들이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게, 우리 학원 원장님 이름 아시죠? 송호길이잖아. 송호길. 그래서 호길이. 호길이는 R세타. 아셨죠? 송호길이는 R세타. 심지어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은 반포에 있었던 멤버니까 그때는 세화여고 애들이 맨날 R세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원장님한테. 그래서 호길이는 R세타. 호길이 뭐라고요? R세타. 까먹지 마.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하나 써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생겨먹고 여기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라디안으로 60도가 라디안으로 얼마예요? 3분의. 그치,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대. 그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러면 그때 호의 길이 L은 얼마? 2파이. 그치.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60도예요. 반지름이 2야. 120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죠? 너랑 곱하는 게 아니라 너랑 라디안을 곱하는 거야. 이런 구조고요. 두 번째, 넓이에 대해서 보시면 외워야 된다잉.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S로 표현을 하죠. 여기 S는.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기준으로 보자면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에 곱하기 마찬가지 360분의 중심각 세타라고 쓸 겁니다. 중심각 이렇게 쓰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네, 그러면 원의 넓이는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 2파이분의 중심각 세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시면 파이 이렇게 외우세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예.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여기에로 넘어갈 때 중간 과정 R 세타, R 세타잖아요. 2분의 1 R 세타에서 뒤에 있는 R 세타가 앞에서 얘기했던 호 L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식 2분의 1 R L 이렇게 붙지. 이거는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도 하죠.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즉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두 가지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구조와 2분의 1 RL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끝. 쉽죠? 외우셔야 돼 이거 다. 이거 암기야 필수 암기 필수 암기. 아주 중요한 예제 하나를 접어드리면 아주 중요한 예제입니다. 둘레 길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12짜리인 애가 있어요. 너무 큰가? 그냥 갑시다. 둘레 길이가 12짜리인 부채꼴이 있어요. 있을 때 그놈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놈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은 지금 둘레 길이를 12라고 놨지만 중요한 팩트는 둘레 길이가 일정한 어떤 값을 갖는 부채꼴에 대한 넓이의 최대값이 핵심이야. 얘는 막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한테 철사나 끈 같은 12m, 뭐 12cm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접어서 부채꼴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부채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야, 너네한테 부채꼴 그려봐 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전통 부채는 요따구로 생겼지만 우리가 도형 문제 수학에서 풀 때 부채꼴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결과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쨌건 그냥 선생님의 편의상 먼저 이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렇게 잡았어요. 부채꼴 얘야. 그러면 이렇게 잡겠죠? R 잡을 거고요. 여기 R 잡을 거고요. 여기 호의 길이 L 잡겠죠? 그런데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됐어. 그렇지. 12-2R 이렇게 오겠지. 그죠? 전체 길이가 12짜리인 걸 탁탁탁 접어서 부채꼴을 만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넓이를 세울 거잖아요. 넓이 S는 이렇게 쓸게요. 이제 이런 건 뭔 뜻인지 아시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넓이인데 뭐에 관한 식? R에 관한 식. fx랑 똑같은 개념이야. 함수인데 x에 관한 식. 이런 거 뜻하는 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거 써왔잖아요. 이건 뭐야? 뭐 할 때 쓰지? qx? 목. 그치. 나머지 정리해서 목. 몫인데 뭘 어떤 문자를 쓴다는 거야? x에 관한 목. 그죠? rx. x에 관한 나머지. x에 관한 식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쓰니까 선생님도 넓이인데 R에 관한 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채꼴에 대한 넓이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있으니까 뭘 쓰시면 돼요? 예를 쓰시면 되죠.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12-2R 이렇게 되네. 따라서 전개해보시면 얘의 죽고 얘의 죽죠? 그러면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6R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R제곱에 마이너스 6R에 반의 제곱 플러스 9에 마이너스 9가 앞에 있던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9로 나가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R-3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9가 되는 것이 됐어? 그러면 얘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해석을 할 거예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뭐가 되냐면 R이 즉 반지름이 얼마일 때
반지름이 3일 때 부채꼴의 최대 넓이가 얼마? 9가 되었습니다. 죠? 그지? 이게 결론이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진짜 그래프를 통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반지름이 3짜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이 3, 여기 반지름이 3, 그럼 얘는 얼마야? 6이잖아요. 6. 3이고 3이고 얘가 3일 때 얘가 얼마기로 했지? 3이고 3이고 3이야.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으면 그렇지. 얼마? 1라디안의 정의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그래서 1라디안이 약 얼마라고 그랬어? 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삼각형이 딱 정삼각형에 있던 놈을 여기를 살짝 누르면 얘가 배가 볼록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57도, 60도보다 좀 작은 놈이 1라디안이라고. 얘들아, 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어요. 90도짜리의 호의 길이가 만약에 10이래. 그러면 180도짜리의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20. 그치, 비례하잖아. 뭐는 비례하지 않다고 배워? 현 길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라고 중학교 때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 얘기를 한번. 자, 여기 그림이 우리가 아직 제대로 그리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그림이. 근데 얘가 만약에 3이었어. 6짜리가 아니라 얘가 3이야. 그럼 얘가 얼마라고? 근데 얘가 6이 됐다는 건 얘를 몇 배 펼쳐야 돼? 2배 펼쳐야 된다는 건 호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해석을 할 때 이런 걸 또 해볼 거예요. 얘를 갖다가 호의 길이 기준으로 다시 세워볼게요. 지금 현재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6이죠. 호의 길이 6은 L은 R 세타에 의해서 R 값 3 반지름 곱하기 세타가 됐어요. 따라서 세타는 2고요. 선생님 의미상 쓸게요. 뒤에 RAD 라디안 2라디안이 되었대요. 됐죠? 단위가 라디안이. 네. 단위가 라디안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 이때 없었네. 네. 이건 각도가 아니에요. 호도법, 아. 라디안. 애초부터 우리는 이제 중심각을 각도로 안 써요.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실질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60도의 2배 정도가 될 거 아니야. 2라디안은. 그쵸? 그럼 뭐보다 살짝 작겠어? 120. 120보다 좀 작겠지. 120이면 90이랑 180 사이잖아.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면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 부채꼴은 우리나라 전통 부채가 되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요따구로 그려져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해석을 잘 해보면 이제 최종 결과야. 길이가 몇이든 간에 늘 이따구로 나와. 봐봐. 가운데 빡 자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 얘가 지금 얼마야? 3, 3이지. 호의 길이가 6짜리지. 그럼 반띵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항상. 이럴 때가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야. 결론이야. 외워. 둘레 길이가 40이야. 부채꼴 넓이가 최대여야 돼. 그럼 반지름 얼마여야 돼? 얘가 40이라고. 반지름이 얼마여야 돼? 둘레 길이가 40이야. 넓이가 최대이려면 반지름이 얼마여야 돼? 40이라고. 10. 아, 그렇게 어려운데 4분할 시키는 게? 4분할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지. 100이야. 반지름 얼마여야 돼? 25가 돼야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이 되는 거야. 근데 예. 왜 6이 3 곱하기 저거예요? 요거 쓰고 L은 알센터. 아. 호의 길이는 반지름. 내가 그럴까봐 밑에 써드렸어요. 호의 길이는 네네. 반지름 곱하기 세타. 그래서 세타는 2. 얼마나 친절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대표 문제.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어디에도 잘 나오겠어. 서술형에도 잘 나와.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로 푸는 거잖아. 하지만
객관식 같은 거에 나오면 그냥 딱 보자마자 4등분 하면 반지름 호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가 넓이가 최대인 놈입니다. 그리고 그냥 외우세요. 일정한 둘레를 갖는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갖추려면 늘 중심각은 몇이야? 2라디안이야. 늘 그래. 그러면은 네. 이 유형은 항상 정말 네, 무조건 이겁니다. 무조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닮은 구조가 되는 거야. 얘가 길이가 얼마가 되든 저 그림이 늘었다 줄었다. 마음이 아프다. 없어. 쓰레기 문제집을 이라고 할 때 어딘가에 쫙 나왔으면 좋겠어요. 112페이지 볼까요? 112페이지 교재. (112페이지에) 6번 10초짜리 문제입니다. 10초짜리. 10초면 5초짜리죠. 112페이지에 6번 같이 볼게요. 둘레 길이가 20입니다. 넓이가 최대가 되는 반지름은 5. 호의 길이는 10. 중심각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2라디안. 중심각은 2. 그쵸? 2라디안. 꼼꼼하게 읽으면 2라디안. 평소에는 그냥 중심각 얼마 하면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겁나 쉬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교재로는 104페이지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아주 살짝쿵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다른 부분을 사왔었는데 쌤 글씨에 맞는 색을 못 찾았는데 이제 사왔어요. 저기 있는 스티커. 야, 자꾸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여기 거 이거 이해를 못한 거 아니야? 여기 했어요. 했어요? 지금 쌤이 지워 계신 거. 네. 자,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삼각비에 관련된 확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삼각함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함수라는 건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뭘 하는 거냐면 X축, Y축이라는 사분면이라고 하죠. 사분면 또는 평면 좌표, 평면 좌표에 관련된 걸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냐면 그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는 90도를 웬만해서 넘어가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90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이틀을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 위의 점 표현법. 원이 있습니다. 원.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 위에 점이 있어요. 그 원 위에 x, y라고 하는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볼 거야. 근데 저 점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점이냐면 우리는 삼각형을 잡아볼 건데 삼각형은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시초선이라고 해요. 출발점에서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 세타라는 라디안의 각도만큼 회전시켰어요.
그래서 얘를 수선의 반을 뿅 내려서 이 삼각형에 대한 분석을 해서 x 좌표는 뭐고 y 좌표는 뭔지에 대한 분석을 할 겁니다. 중심각 세타. 그리고 그때 요 빗변은 반지름 r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요 x 좌표, y 좌표가 되는 거죠. 됐어? 이제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y가 되잖아요. 이제 좌표상으로.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삼각 B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죠. r분의 y.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이렇게가 잡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사인이랑 코사인이 좀 중요하거든요. 얘랑 얘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얘 기준으로 y를 표현을 해보면 y는 그럼 뭐가 돼? 양변에 곱하기 r을 주는 거죠. 그래서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놈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옆에도 뭐 하나 쓸 거야. 근데 얘는 독립적으로 놀아요. 탄젠트는 약간 삼형제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삼형제인데 얘는 약간 달라. 얘 혼자. 얘네 둘은 되게 친해. 얘는 좀 혼자 따로 많이 놀아요. 보시면 이렇게 잡혔을 때 우리가 저 점의 좌표 있죠. 그래서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 x, y라는 점이 이제는 뭐라고 표시될 거냐면 x 좌표 대신에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표처럼 하나 잡아볼게요. 잠깐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사분면에 대해서 쓸 거예요. 사분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드릴까요?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대해서 보시면 1사분면은 뿔뿔이지. 선생님 괄호 1분 안 쓸게. x, y가 뿔뿔이잖아요. 기호가. 2사분면이면 너가 맞뿔이고요. 3사분면이면 뿔마고요. 4사분면이면 미쳤나봐. 마마고요. 4사분면이면 뿔마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좌표 부호야.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요 r 있죠. r. 얘 R 있지. R은 반지름이니까 항상 양수일 거 아니에요. 됐음?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확인할 거냐면 코사인이랑 사인의 부호를 한번 확인할 겁니다. 자, 볼게. 그럼 어차피 얘 x, y라는 좌표가 r 코사인에 r 사인이라는 좌표가 되는데 네가 플러스면 너도 플러스인데 r이 플러스니까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는 니들의 부호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너도 1사분면에선 코사인도 플러스 사인도 플러스. 그런데 2사분면에선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플러스.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 옆으로 넘어와서 탄젠트도 볼게요. 그런데 탄젠트는 누구냐면 x분의 y잖아. x분의 y. 그럼 부호 따질게. x분의 y라는 건 나누나 곱하나 부호는 같으면 플러스고 다르면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뿔분의 뿔이잖아. x분의 y니까. 뿔분의 뿔이니까 너 뿔이고요. 마분의 뿔이니까 너 마고요. 너 마분의 마니까 뿔이죠? 뿔분의 마니까 얘 마가 되겠지. 그랬어?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아주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4분면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입니다. 얘는 아주 쉬워요. 얘는 조금은 크게 안 그려도 돼요. 쓸 거 없어요. 별로. 뭘 기억하시냐면 자 1사분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1사분면은 노드 플러스, 노드 플러스, 노드 플러스. 2사분면은요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은요 탄젠트가 플러스.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사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야. 그래서 전부 다 라고 해서 all. 2사분면은 누구? 2사분면은 누구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죠. 사인. 3사분면은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 이렇게.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우리 이렇게가 1, 2, 3, 4분면이죠? 돌면서 이렇게 외웁니다. 올, 싸, 탄, 코. 그래서 올싸탄코 그거를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하니까. 얼싸 뭐 매운 거 먹었어요? 얼싸안고라고. 좋네요. 훈훈하고. 셀을 만들었어요. 아니라고요. 전 이런 거 안 만들어요. 아우 너무 유치야. 저는 그냥 만들 수가 없어.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꼭 이렇게 읽지 않아. 그냥 올싸탄코 올싸탄코 하다 보면 얼싸안코라고 외우게 돼요. 이거 체에도 있어. 그 셀 만드는 거. 책에도 있어요? 체에도 있어? 그런 거 없어서. 진짜네? 어디? 참고에 있어요. 그런데? 얼싸 2번 얼싸한 거. 아마 안 보인다. 네. 얼싸안코. 얼싸 않고 진짜네? 아시죠? 네. 아니 어디 불만을 가져도 되거든? 근데 나는 늘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불만 가진 놈들 중에 못 외우는 애들이 많아. 그게 뭐예요? 이렇게 참 못 외워요. 그래요? 외우세요. 쌤은 이걸로 외우셨어요? 이거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진짜 선생님이 너네 학생처럼 앉아있을 때 진짜예요? 쌤은 무슨 반응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잘 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 x, y를 어디다 그려놨어? 1, 4분면에 그려놨죠? 그런데 x, y에 대한 정의는 1, 2, 3, 4분면에 다 갖다 놨거든? 됐어? 그럼 잘 봐.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도 그리세요. 선생님 여기에다가 x, y를 놨어. 그래서 x, y라고 안 하고 그냥 얘 바로 좌표를 쓸 거거든? 좌표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삥 돌려서 여기에 온 놈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부터 삥 돌린 이 각이 뭔 거야? 얘가 뭐게? 세타야, 세타. 알았어? 세타. 그러니까 x축 양의 방향, C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너의 좌표를 한번 써볼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냥 이렇게 돼요. 그냥 이게 다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너네 이거 겉보기에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겉보기에는 그냥 양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X의 좌표는 어디야? 음수 쪽에 와 있죠? 그럼 너는 통째로 뭐여야 돼? 음수지. 너도 통째로 뭐야?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음수겠지. 근데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니까 결국에 코사인이 뭐야? 음수고요. 사인이 뭐라는 거야? 음수입니다.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늘 양수밖에 안 됐어. 왜냐하면 길이분의 길이였으니까. 그쵸?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걔네가 뭐가 된다는 거야? 세타라는 놈이 둔각이 돼버리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이해됐어? 다시 말해서 이거 봐요. 세타라는 각이 90보다 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막 써볼게. 자, 사인 100도라고 할게. 우리 사인 100도 안 배웠죠? 사인 100도, 코사인 100도, 탄젠트 100도 잡았잖아? 그럼 얘네 부호 따져봐 라고 하잖아요. 얘는 0보다 어때요? 얘는 양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음수고요. 너도 음수예요. 왜? 100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서부터 100도 돌리면 90도보다 찔끔이니까 어디가 있어? 이사분면에 가 있고 이사분면에 대한 각도에 대한 결과물은 사인만 뭐라는 거야? 양수입니다 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배울 거야 이런 것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데 우리는 부호 결정만 먼저 하자는 거지. 이해됐어? 사인 마이너스 10도 이런 거 아직 안 했죠? 얼마게? 양수 아니 양수기 음수기. 양수. 사인 마이너스 10도는 어디 있어? 백으로 10도지. 여기 와 있잖아. 그럼 얘는 음수지. 왜? 이 땅은 사사분면이라는 땅은 누구만 양수니까? 코사인만 양수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10도는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350도랑 똑같은 얘기인 거 아시죠? 따라서 니들은 뭐여야 돼? 땅덩어리가 어디 있는 거야? 사사분면이잖아. 그럼 여긴 양수겠지.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되셨어? 오케이? 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양수랍니다. 그럼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양수라는 건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야? 그럼 몇 사분면이야? 세타는 어디 있게? 1사분면 그치. 1사분면 아니면 또는 3사분면에 있을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거기다가 뭔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 월사 탐구 외우시면 돼요. 자, 이제 공식들을 좀 할 건데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다루기 때문에. 지워도 됩니까?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확히 직각삼각형 하는 거 네, 맞아요. 어떻게 100도 이상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삼각형으로 갖고 노는 게 아니야. 예. 함수잖아. 삼각형으로 갖고 노는 건 삼각비야. 비율. 이제는 함수니까 더 커지는 거야. 구조가. 삼각형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삼각형으로도 해드릴 수 있어요. 조금 이따 갈게. 지울게. 우리 이제 사인 100도는 안 구하는데 사인 120도 이런 건 구해요.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거 이제 저기 종이 한 바닥에다가 공식 써야 돼요. 그리고 삼각 관련된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하죠? 삼각비. 그리고 얘 몇 학년 거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고2 거잖아. 고2 때 또 한번 해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이 고3 때 이과들은 미적분이라는 걸로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공식이 겁나 많아요. 지금은 공식 별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막 일마탄탄분의 탄불탄이나 뭐 코코사사, 뭐 코마코는 뭐 예전에 뭐 코마코는 마두신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 일마탄탄분의 탄불탄이 외우기가 제일 쉬워가지고 입에 되게 짝짝 붙거든. 일마탄탄분의 탄불탄. 뭐냐면 이거 보통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나면 쓰잘데기 없이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미적분이에요. 일마탄탄분의 탄불탄. 어떤 거 풀 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 탄젠트 45도 알잖아. 요거 하고 시작도 하자. 자, 탄젠트 45도도 알고 탄젠트 30도도 알고 탄젠트 60도도 알잖아. 탄젠트 75도 구하래. 이거 못하거든? 아 뭐 방법은 있어요. 막 꾸역꾸역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미적분을 배우시고 나면 탄젠트 얘가 30도랑 45도라는 특수각들의 합이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공식은 합공식, 탄젠트의 합공식. 그래서 탄젠트 합공식은 1마
탄, 분해, 탄, 뿔탄 이렇게 외워. 일마탄탄분해 탄뿔탄. 탄젠트 마이너스 공식 있어. 1뿔탄탄분해 탄마탄, 1뿔탄탄분해 탄마탄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합이었어. 그럼 75도짜리는 여기다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계산하시면 그냥 답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족밥이라고. 이제 할 건. 힘내요. 쉬었다 합시다.